양시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좋지가 않네요. 이 점차 하락세가 좀 깊어지고 있는데 이틀간 좀 안 밀리고 잘 버틴다 싶었더니 현재는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말씀 주신 대로 원달러 환율도 자꾸 연고점 돌파하고요. 외국인 포지션이 지금 선물시장에서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만기약 넘어가는 매도세입니다. 현재 종목들은 그럼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스타캐치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증권통과 함께합니다. 먼저 조회상위 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조회상위 리스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확실하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크게 리스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1위는 일단 부동의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도 큰 폭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내림세 쪽으로 이끄는 데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하는 흐름으로 잡히긴 합니다. 다만 기관의 매도세도 조금 거친 편이고요. 59,000원 선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좀 봤을 때 일단은 원전 관련 종목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현재 5% 정도의 하락폭이 잡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주도주들 역할을 해줬던 쪽도 함께 분위기가 좀 함께 꺾입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7위의 이수화, 황화 리튬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하락세가 좀 깊게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고려 아연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폭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까지도 오늘 내림세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한다면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4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현재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회상위에서도 꽤나 상위권에 올라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좀 좋은 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현재는 오름세 구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상당히 괜찮게 나와가지고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이유와 함께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6위에는 미국의 다우산업지수 있는데 미국 증시는 우리 증시 밀리는 동안 약간 오르는 동안까지도 계속 밀릴 정도로 4거래일째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큰 폭의 좀 하락세가 있었고요. 거의 1% 가깝게 밀리게 되면서 31,510포인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성일 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일단은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탄력이 상당히 둔화되고는 있지만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정말 하락장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12회 대한전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시면요.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호방그룹이 좀 얽혀 있습니다. 이 호방그룹이 대한전선을 지난해 5월에 인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엮이게 되면서 하락세가 좀 깊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분위기 괜찮았었는데 한 차례 꺾인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심상위 리스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조회상위보다는 그래도 관심상위 쪽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더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1위에는 세원 ENC가 있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이 세원 ENC가 보유한 자회사 셀론텍의 주식 72만 7,643주를 83억 원에 현금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고요. 일단 주가는 이틀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하락 쪽으로 크게 돌아섰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일단 동전주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위에는 G2파워 있고요. 오늘 G2파워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관심 리스트에 많습니다. 최근에 이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책 모멘텀이 좋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원전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확실하게 좀 꺾이면서 관심을 받는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위에 말씀드린 G2파워를 포함해서 3위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함께 체크가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9위에 BHI까지도 현재 나타나고 있죠. 일제히 오늘 내림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여파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으면서 주요 이평선 좀 이탈하는 점이 나온다는 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위에 성일 하이텍 있고요. 5위에는 파워로직스, 6위에 세비캠 이렇게 나란히 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관심 상위에도 올라 있습니다. 네, 상승세를 대체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좀 관심세가 높은 모습이고요.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꽤나 버텨주는 시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7위에 유일 에너테크 체크가 되고 있고요. 8위에 오늘 폭등 나오는 대명에너지가 있죠. 폭력적으로 엮이고 있는데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좀 더 보시죠. 그리고 10위에는 덕산테크피아가 있습니다. 2차전지 핵심 소재 신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상승 탄력이 상당히 높게 잡혔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아래쪽으로 꺾이게 되면서 상승 탄력 상당 부분 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상승 종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3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관심 많으신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이미 많은 상승 탄력을 높여왔던 종목이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름세 가져갑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받으면서 좋았던 부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단독 보도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근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죠. 이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에 힘입으면서 현재 유망 기업들도 앞다퉈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최근에 주목받는 기업이 성일하이텍인데 조지아주에 이어서 추가적인 투자를 검토한다고 하네요. 일단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대규모 이렇게 상용화를 이룬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새내기주 가운데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성일하이텍도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데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까지 맞아떨어지면서 양측 간의 회동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달 21일에 성일하이텍이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 주지사와 함께 방한한 인디애나주 경제무역 학술대표단이 주최한 기업의 설명회에서도 참석과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까지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성일하이텍은 오는 2030년까지 생산 거점을 계속해서 늘리고 생산 능력까지도 77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조지아주 신공장 건설 계획도 내놨고요. 폴란드의 공장 준공 소식, 여기까지 이렇게 좀 공장 준공이라든지 공장을 좀 넓히려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고요. 분봉통에서 보실게요. 네, 오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차트 일봉 대신에 분봉을 보는 이유는 단독 보도 나온 이후에 좀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좀 보합권 정도에서 잔잔한 플레이가 지속되다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11시 구간 이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단독 보도 나온 이후에 1고점 나오면서 상승했다가 3%대 오름세 기록한 다음에 다시금 약간의 시세가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오른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임플란트 서비스 가격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중앙집중식 VBP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VBP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정부가 직접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중국 사업 비중이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기업이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덴티움이라든지 이렇게 중국 쪽에 사업 비중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실적이 악화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 오히려 악재가 아니고 호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NH투자증권 측에서는 VBP가 적용이 되면 판매 물량이 명확히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 수혜는 제품력에 있어서 경쟁자가 없는 한국 기업들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측에서도 기존의 할인 제도를 감안했을 때 큰 수준의 가격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고요. 고정된 생산 비용과 판매 촉진 비용 대비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될 것이라는 정책이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좀 상처가 있는 종목이죠. 대규모의 횡령 사건이 있어가지고 주주들의 마음을 좀 많이 흔들어놨던 종목인데 6거래일간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봉통에서 보실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에 주가 상승률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만 무려 6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간 정지돼 있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최근에 보시면 정지 이전의 가격을 좀 돌파하면서 오름세 가져가고 있다는 점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고가 부근은 아니지만 확실히 더 올라갈 채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이번 주 거래량 같은 때도 거래 재개 때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거래량도 좀 실리는 모습으로 상승 탄력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이슈 있는 대명에너지 살펴보실게요. 현지 시간으로 30일 이 메데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이렇게 8개국이 해상풍력 에너지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8개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부분으로 힘을 쓰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해상풍력 에너지 발전량을 20기가와트로 7배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서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올해 안으로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고 2030년에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풍력 중심의 EPC부터 발전소 운영을 하는 기업인데요. 민간 발전사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풍력 수혜까지 받게 되면서 오늘 신고가 부근 돌파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대량 매수도 오늘장 들어온다는 점이 참 특징이고요. 5거래일간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일봉 차트로 살펴보시면요. 대명 에너지가 사실 7월까지는 저점을 좀 낮췄던 종목입니다. 이제 조금씩 상승하면서 오늘 그대로 급등 나오며 신고가 부근 돌파가 나오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대로 상당히 좋은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이렇게 모멘텀 받아서 급등하는 종목이 바로 대명 에너지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 상위와 관심 상위 리스트, 그리고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